오늘의 나닥은 나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저는 코 재수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하다 보면은 코끝 처짐을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코 성형을 하면 코끝은 원래 다 떨어지는지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말 진짜 믿으시나요? 저는 100% 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서 보통 제가 수술할 때는 코끝이 조금 처질 거를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코끝이 처지는 이유는 처음에 붓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붓기는 원래 예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높이를 너무 많이 올릴 경우에 높이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 지지를 못할 정도로 힘이 약하다면 끝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처지지 않게 모양을 만든다 치더라도 이게 재료들이 좀 흡수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흡수가 되면서 조금씩은 처질 수가 있습니다. 높고 화려하게 세운 코일수록 코끝 처짐이 생기기 쉬운가요? 화려하다는 개념 자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코가 좀 크고 그런 분들은 사실 높게 화려하게 만들어도 코끝에 하중이 안 가기 때문에 처짐이 별로 안 생기는데 코가 작은 분들이 좀 화려하게 원할 때 이럴 때는 좀 무리하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성형 후에 웃으면 코가 처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맞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웃을 때 코 끝을 당기는 근육이 있어가지고 많이 당기게 되면 결국에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술 방법 중에서 뼈에다가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웃어도 당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웃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선 코끝 처짐을 방치하게 되면은 미용적으로는 약간 화살코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을 넣었을 때 실리콘 끝이 경계가 좀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실리콘에 맞춰가지고 코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형물이 비치게 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실리콘 같은 게 좀 튀어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처지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중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만 할 수 있는 게 되면은 처지지는 않게 되고요. 끝이 처지면서 지지해야 되는 힘도 좀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 6, 7개월 이상 지나면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수술적으로는 비중격을 떼서 비중격 연장술을 하는 경우에 비중격 자체의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중격에서 1.5cm 정도는 구조를 남기고 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체 구조로 휘어지지도 않고 좀 하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간의형골이라든지 기식의형골이라든지 튼튼한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고정 위치를 비중격에다만 고정을 하게 되면은 비중격 자체가 휘면서 코끝이 떨어지고 모양도 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에 고정을 할 때 다른 자간의형골 같은 거를 안쪽에 있는 뼈에다가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코끝 처짐으로 재수술할 때는 반드시 자간응용골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전까지 타병원에서 코끝 처짐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실 대부분은 본인 비중격이라든지 귀형골로 많이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쪽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지하는 구조가 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구조만을 좀 튼튼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간흑이 아니더라도 튼튼한 재료를 쓰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끝 처짐을 좀 방지하기 위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안 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은 안쪽 혈액순환이 좀 안 좋아지는데 그럼 안쪽에 흉살이라든가 딱딱한 살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기는 힘이 좀 세져가지고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걸 좀 가속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코에 맞는 높이와 코에 맞는 수술 재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작은 코를 높일 때 튼튼한 재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작은 코가 조금 더 하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이를 많이 올릴 때. 하지만 환자분 자체가 높이를 많이 올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럴 때는 사실 튼튼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하중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재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코에 맞는 디자인과 거기에 맞는 수술 방법, 수술 재료 모두 다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끝 처짐이 있는 경우랑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코끝이 처지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도 있고
노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